네. 자, 우리가 5페이지, 유인물 5페이지 1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2번에 보니까 공공주택 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가 없다. 요걸 갖다가 임대 의무 기간이죠. 임대 의무 기간. 그러면 영구 임대주택은 50년 동안은 임대만 하다가 끝납니다. 국민임대는 30년, 행복 30년, 통합공공 30년, 장기전세 20년입니다. 그리고 6번 보면은 1번에서 5번까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 기간을 몇 년 이상이죠? 6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6년까지만 임대 의무 기간이 되고, 그 다음에 임대 조건 신고할 때 계약 기간을 10년 이상을 정해서 신고한 주택은 10년까지 의무 기간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 공공임대는 5년입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지금 임대 의무 기간의 종류가 몇 개죠, 지금? 8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50년짜리 1개, 그 다음에 30년짜리가 3개입니다. 국민행복통합. 20년짜리가 1개 나왔죠. 장기전세. 그 다음에 계약기간이 6년 이상, 10년 미만, 6년, 갈로 속에 6년. 7번은 10년 이상 정할 때는 10년. 이것저것 해당성이 없는 거는 5년입니다. 5년. 예. 그 가장 짧은 게 임대 의무 기간이 5년이라는 뜻이죠. 13번. 임대 의무 기간 동안은 양도를 할 수가 없지만 이 예외적으로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매각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크게 나누면 종류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평량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하지 않고 다른 공공주택 사업자가 요거를에게 매각을 했을 때는 뭡니까? 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매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여기가 이제 임대 의무기간이라는 것이에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이 경과되지 않을 때는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무기간 안에도 매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이죠. 다른 A라는 사람이 B라는 공공주택 사업자한테 요거를 양도시킨다. 니네가 그러면 해라. 넘긴다는 거예요. 넘기면은 요거를 B라는 사람이 인수를 했을 때는 의무기간이 아직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동안은 팔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요때는 뭐만 하면 되죠?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 매각할 때는 신고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분양전환입니다. 의무기간이 2분의 1이 지나가지고 임차인과 합의를 했단 말이죠. 합의를 했다는 거는 이제 분양전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분양전환도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국토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때는 우선적으로 분양전환을 하도록 됐다. 우선 분양전환 대상 임차인에만.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공공주택 사업자가, 두 번째는요, 공공주택 사업자. 이 공공주택 사업자가 요거를 지금 경제적인 사정이라는 게 뭐냐면 자본금이 다 자본금을 잠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사정이 생겼다는 거는 적어도 자본금이 있잖아요. 이 자본금을 다 까먹고 있다. 잠식.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제적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자본금이 잠식되어 있다. 이럴 때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분양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허가를 받아서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게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하면 틀려요. 왜?
공공주택 사업자가 만약에 주택공사도 되고 지방공사도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직접 국가나 지자체, 주공지방공사가 하는 게 공공주택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장관한테 허가를 받아서 분양 전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여기를 만약에 시장군수 구청장에 허가하면 틀린 거죠. 예, 적어도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특이한 게 시험은 뭐가 나온다? 뭔가 특이한 게 나오죠, 특이한 게. 예. 그 다음에 임대 개시 후 의무기간이 2분의 1이 지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 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거는요, 이제 여기서 세 번째라 보면은, 요거는 이제 요게 번호하고 조금 틀립니다.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뭘 할 수가 있어요? 예. 임대 기간 동안에는 임대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면은요, 분양전환이 이룰 수 있어요. 분양전환.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분양전환이 이제 신청을 해서 승인이 떨어지잖아요. 승인이 떨어지면 이때부터는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일반 분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기간이 지나야 되거든. 자, 요때 의무 기간은 몇 년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까 영구 임대주택 의무 기간이 몇 년? 그 다음에 뭐 행복주택, 그 다음에 뭡니까? 국민, 행복, 통합. 다 30년이죠. 장기전세 20년이잖아요. 이런 거는 처음도 임대, 끝까지 임대, 분양 전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분양 전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구 임대주택이나 국민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이나 통합주택이나 그 장기전세 주택은요, 임대만 하고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예. 그런데 분양 전환이라는 거는요, 일정 기간 동안만 임대 의무 기간 동안만 임대를 하고 분양 전환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만 받으면은 분양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적어도 장기 20년 이상은 해당성이 없습니다. 그럼 의무 기간 남아 있는 게 몇 년짜리 남았어요, 지금? 5년짜리 남았고, 그 다음에 6년짜리 남았고, 그 다음에 10년짜리 말하지. 말 안 해도. 그러니까 적어도 10년, 의무기간이 5년, 6년, 10년짜리 같은 경우는 분양 전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의무기간 동안.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만 하고 있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승인 떨어지면은요,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말 안 해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일단 의무기간이 세 가지인데, 여기 다 기관이 경과돼야 되지만, 의무기간이 몇 년이 경과되고 2분의 1이 이상이 일단 경과됐다는 겁니다. 경과. 그럼 5년짜리는 2분의 1이 얼마예요? 2년 6개월, 3년은, 6년은, 3년, 10년은 5년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경과되고 뭐하고 협의했다면 살고 있는 임차인과 합의가 된 거죠. 예, 야, 반만 딱 지났다. 그러면 야, 우리가 이제 분양 전환을 합시다. 합의가 됐다면 분양 전환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요 기간이 다 경과돼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2분의 1만 경과되어도 합의를 통해서 분양 전환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예. 요게 이제 2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3번, 기금의 융자를 받아서 무주택 근로자를 위해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을 시장군수구청장에 허가를 받아서 분양 전환한다. 그럼 3번은 어떤 거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갈로 속의 4번은 여기 4번인데, 무주택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제 주택이 없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택을 하나씩 다 준 거예요, 국가가. 국가가 주택을 줬어. 그럼 요거는 이제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만 분양 전환이 가능합니까? 요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서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세요.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은 뭐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죠. 요거는 2분의 1이 경과되더라도 합의만 있으면 분양 전환이 가능하고, 무주택 근로자를 위해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이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아까 공공주택 사업자는 무슨 사정이 있을 때, 경제적인 사정이 있을 때는 누구의 허가였어요? 국토장관의 허가죠. 무주택 근로자는 누구의 허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만 받으면 분양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다 무슨 매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분양 전환을 가능할 수 있는 걸 말하죠. 요 세 가지를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이제 요걸 1번으로 했고, 세 가지를 묶어서 요걸 큰 2번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제가. 큰 2번의 요 세 가지는 다 분양 전환에 관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공공매입주택. 그러니까 이거는 건설이 아니다 말이야. 이미 건설된 거를 사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매입 임대주택이 복합지구라든지 정비구역, 주택법에 따른 지구나 구역 및 사업에 포함되었다. 적어도 이제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국토 공공매입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급계획, 매각, 교환 방법, 입주자, 이주대책 등 국토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누구의 승인만 받으면, 요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큰 3번이 개정된 건데요. 공공매입 임대주택이 어떤 국가 사업 있죠. 국가 사업과 관련되는 경우, 쉽게 말해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국토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뭐를 받으면, 승인만 받으면은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요, 특별히 이번에 개정이 된 건 이유가 뭐냐면, 이 공공매입, 그동안의 공공매입은요, 분양 전환이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국가 사업하고 막 이렇게 관련됐다면 굳이 승인만 떨어지면 분양 전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예. 이걸 꼭 그 임대만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국가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구역의 정비 사업이라든지 또는 주택 건설 사업이라든지 적어도 이제 국토령이 정하는 지구나 구역이나 사업에 포함된 경우죠. 예. 쉽게 말해서 이제 공공주택 사업 자체가 국가기관이니까, 이 국가기관이 국가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장관의 승인만 떨어지면은 뭡니까? 분양전환, 임대의 업무기한이 지나기 전에도 이렇게 매각할 수 있다. 즉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은 매각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어떤 식으로 매각합니까? 분양전환을 하는 방법으로 매각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같은 맥락이다.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 매각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갈로 속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인데, 저는 강의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을 말이 길어서 그냥 국토장관이라고 씁니다만은 시험장에 가실 때 여러분들 국토장관하면 틀려요. 국토교통부 장관 다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14번 있잖아요. 14번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점을 해놓고요. 여기에 빠졌어요, 지금. 14번부터는요, 건축법령입니다. 건축법령의 개정 사항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14번 바로 위에 14번 바로 위에다가 건축법령의 개정 사항 해가지고 14번부터 이제 가겠습니다. 이번에 용도가 여러분들 건축법 용도가 이제 30가지죠. 그런데 그 중에서 14번의 기숙사, 그 기숙사가 이제 공동주택 중에서 기숙사가 있죠. 기숙사가 이제 이 두 가지가 구분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일반 기숙사가 있고, 기숙사 종류가 두 가지로 늘어난 거예요, 이제. 용도가 이제 그냥 일반 기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임대형 기숙사가 있습니다. 임대형. 무슨 형이죠? 그 살고 있는 형이 임대형입니다.
그 살고 있는 형 이름이 임대형이죠. 임대형이 살고 있어, 기숙사에. 그래서 일반 기숙사도 있고 임대형 기숙사가 있는데, 일반 기숙사 보겠습니다. 학교나 공장,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기숙사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몇 프로 이상이죠? 50% 이상. 그럼 적어도 공동 취사시설이 이용할 수 있는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이다. 이게 일반 기숙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은의 임대형 기숙사를 보면요, 공공주택 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건 사업자가 사용한다는 거죠.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몇 실 이상이고 20일 이상이 되는 20일 이상. 그리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시사 이용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이에요. 똑같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일반 기숙사든 임대형 기숙사든 공동시사 시설의 이용 세대수가 전체 세대의 몇 프로? 50% 이상이다. 50% 이상을 말하죠.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갈로스 느끼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어차피 이제 두 가지로 분리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 갈로 속에 일반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요 임대형을 넣을 수도 있는데, 시험은 이제 일반은 잘 안 내겠지. 그러니까 임대형 기숙사가 이번에 시험에 나오지 않겠느냐 봅니다. 종류가. 예, 종류가 두 가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객관식으로, 주관식으로. 자, 그 다음에 15번의 용도 변경의 시설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진행한 분들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요, 작년에 그 우리가 실무 있죠? 실무가 역대급으로 나온 거예요. 역대급으로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난이도. 예, 가장 어렵게 나왔다는 거지, 실무가. 그 책에 없는 게 많이 나왔어요, 실무가. 그런데 이제 법규는 조금 평이하게 나왔어. 법규가 작년에 법규는 평이하게 나왔다. 아주 평이한 문제. 평이한 문제가 거의 다 나왔어요, 법규가.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역전됩니다. 올해는 이제 상황이 바뀌어요. 예, 실무가 이제 뭐다? 평이한 문제로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법규가 뭐죠? 역대급 난이도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한 해가 아주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조금 난이도를 낮춥니다. 그게 관례가 그래요, 관례가. 그 왜 그러냐면 출제하는 분들 미안하잖아요. 출제한 분들도 내가 출제자가 욕을 많이 들어먹었어. 그 위에서 보면 회의를 합니다. 공무원하고 회의를 하면서, 아니 교수님, 무슨 문제를 책이 없는 거 그런 데 가지고 지금 원성이 자자합니다 지금. 내년에는 조금 가만히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수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출제하는 분들도 이번에 시험 낼 때 약간 실무가 작년보다 쉽게 나올 것 같아. 예. 그죠? 그 다음 법규는 이때까지 평양 문제 냈거든요. 요거는 조금 벼루겠죠. 요거를 조금 어렵게 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준비만 하나 잘하면 돼요. 준비만. 그러니까 어렵게 나온다고 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있죠. 그죠? 그런 데서 나온 게 이런 거다, 이런 게. 최근에 개정된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갈로스 느끼 이런 게 살짝 나오겠죠. 예? 예. 어려운 게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보실까요? 용도 변경의 시설군과 용도인데, 이 용도 변경 시설군이 몇 개가 있습니까? 9개 시설군 있죠? 그럼 이 9개 시설군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돼요, 지금. 그럼 한 문제 맞추려고 이거 다 외워야 되느냐? 한 문제 가지고 당락이 결정됩니다. 한 문제 가지고. 예? 여러분들 그럽니다. 되게 어려운 거는 막 안 하고 다 빼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맞출 게 별로 없어. 이런 거 외우고 가야 되거든요. 왜 외우고 가야 되냐?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요, 용도 변경의 시설군 중에서 이 9개 시설군이 자산 전문 연교, 건축이잖아요, 건축이. 그죠? 요걸 어떻게 암기하냐면은, 이 자산 전문 학교인데, 영재 교육기관 뜻이에요. 그래서 자산 전문 영재 교육기관인데, 그걸 창립한 사람이 건축이라는 사람이에요, 건축이. 학교 이름이거든, 이게.
자산 전문 영재 교육기관, 예, 자산 전문 영교 건주기, 이렇게 요 세 번째를 끊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예, 여기서 한번 쉬어야 돼. 예, 우리가 이제 음악도 한번 쉴 때가 있죠. 무조건 부르는 게 아니고, 예, 쉼표가 있잖아. 한번 쉴 때는 쉬어야 되고. 예? 자산 전문 영교 건주기 시, 이렇게 기억하는데,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 통신시설군, 문화집회, 영업시설군, 교육복지,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 기타시설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 그죠? 자동차 관련 시설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산업 등 시설군 있죠? 예. 요럴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암겠습니까? 어떻게 암겼냐면은, 운창공, 유자, 모유장, 이렇게. 운창공. 운창공, 첫 글자를 따서, 위, 자, 묘, 장, 이렇게 암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전기통신시설군에는 방발, 첫 글자 따서 방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문화집회에서는 문종관씨, 사람 이름 나오죠? 예, 문종관씨가 뭐 차렸어요, 지금? 유락시설 차렸죠. 그 아내 이름이 운판숙 씨잖아요. 예, 아내 이름이, 와이프 이름이 운판숙 씨. 예, 뭐 차렸습니까? 우리가 다중생활 시설을 차렸죠. 그 제2종 건생. 그 다음에 그 애가 탄생이 된 거야. 애 이름이 교노수야, 이렇게 불렀어요. 교노수야. 학교에, 어디서? 병원에서 나왔죠? 의료시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군에서는 1종, 2종 나오잖아요. 1종과 2종. 그 다음에 주거업무에서는 당공이,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당공이를 업고, 업교인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교정 및 군사시설이 있었죠? 여기 이제 두 개로 쪼개진 거야. 교정시설하고, 그 다음에 국방, 중간에 점이 하나 있어요. 국방군사시설로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졌습니다. 왜? 군인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 교도소하고 애들하고 같이 취급해가지고 시설을 쓰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죠. 예. 뭐 군대 생활하고 비슷하긴 비슷해요. 점호도 시키고, 야간에, 슬기로운 깜빵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점호도 시키고 해요. 군대 생활하고 비슷한데, 그래도 그렇지, 국방군사하고 같이 있으면 기분 나쁘잖아, 이게. 그래서 독립해 달라 한 거예요, 지금. 예? 군인들이 들고 올라가지고. 이게 뭐냐고, 지금 우리가 교도소하고 같은 시설이야, 지금. 예? 나는 우리 독립해 주세요. 그 독립해 나갔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당공이 업고인데 이 교정시설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국방군사시설이다, 이 말이죠. 국방군사시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타 시설에서는 동식물 관련 나오죠? 동식물 관련 시설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 몇 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넷, 열다, 열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31개 나오죠. 31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쪼개졌잖아. 옛날에 30개 있어. 쪼개져가지고 이제 두 개로 쪼개져가지고 이제 31개 된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여기가 운수고 창고고 공장이고 유물 저장 처리고 자원순환 관련 묘지 관련 장례시설이고요. 방송, 그 다음에 발전시설, 문화집회, 종교, 관광휴게, 유락, 운동, 판매, 숙박, 다중생활, 교육, 연구, 노유자, 수련, 그죠? 야영장, 그 다음에 의료, 1종 건생, 2종 건생, 그 다음에 단독주택 4개,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공동주택 4개, 아파트 15개 기숙사, 업무시설 있고, 교정시설, 국방군사, 동식물 관련해서 이제 31개입니다. 31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요렇게 두 가지로 쪼개졌는데, 바뀐 거는, 요게 바뀐 거잖아. 개정된 거,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올라가는 용도 변경을 할 때는 뭐하고? 허가를 받죠. 이렇게 내림차수는 신고만 해도 됩니다. 옆으로 가는 거는 건축물, 옆으로 변경은, 옆으로 자기들끼리 변경하는 거는 건축물 대장에, 그렇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사항 사항을 변경 신청이죠.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 이렇게 변경을 신청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이라도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는 거 하고 1종과 2종은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죠. 그런 건 이제 예외적인 것도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거기다 표시해 놓았어요. 표시. 그 표 있죠. 그 표에다가 표시를 하세요. 올라갈 때 올림차수니까 허가사항이고요. 내려갈 때 신고야. 내려가는 거 표시를 해놓으세요. 신고. 자, 옆으로 가는 거. 옆으로 갈 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일단 됐죠? 자, 그러면 여기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백화점의 용도로서 백화점을 용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백화점을 뭐로 바꾸냐면요. 좋습니다. 아파트로 용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뭐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이거죠. 자 봅시다. 그러면은 백화점은 우리가 뭐에 들어갑니까? 판매 시설이죠. 도매시장, 소매시장, 판매시설이죠. 백화점이라고 나올 때는 이 판매시설 안에 뭐가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백화점은 판매시설이라는 거죠. 그럼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죠. 여기 아파트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 안에 뭐가 있는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문화집회시설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럼 문화집회는 문종관, 문화집회, 종교, 관광휴게, 유락시설까지가 들어가죠. 아닌 것 해가지고 판매시설, 이런 거 숙박시설 이런 거 아니죠. 그런 식으로 시험이 나온다는가? 그러니까 그 시설군 안에 뭐가 있는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요거 이제 올라가는 거 변경, 이렇게 그 시설군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도 요거 자기들끼리 바꾸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여기 숫자가 말이 이렇게 배치가 이렇게 바뀌는 건 관계없는데 위와 아래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백화점이 판매시설이고 아파트가 공동택이다. 그러면 여기 백화점은 여기 있습니다. 판매시설이고 아파트는 공동이죠. 이렇게 내려가죠. 방향이 내려가면 신고입니다. 내려가면 무조건 신고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국방군사시설이 이번에 이제 바뀌었으니까 국방이나 군사시설로 되었다는 거죠. 요거를 조금 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 관광휴게시설로 바꾼다.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예를 들어서 야외음악당을 만들고 싶어요. 관광휴게시설로. 이럴 때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그렇죠. 국방군사는 여기 있는데 관광휴게는 여기 있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이 이거죠?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이거는 뭐예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그래서 이거는요, 어떤 거는 허가 받고 어떤 거는 뭐 신고만 해도 되느냐, 이거는 일일이 따져봐야 되니까 결국 다 31가지를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시간이 있어요, 아직. 이런 거 외워가면 올해 시험 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에는 그 시설군 안에 뭐가 있는가만 나왔는데 올해 시험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골라라. 뭐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중에서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용도병 시설군 요거 중요하다. 자, 그럼 그 갈로 소개는 국방군사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갑니다. 16번 가겠습니다. 법 11조 1항에 따라 관리 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다만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와 E 적어놓으세요. D 등급과
이 등급의 경우에 한정해서 실시한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바뀌냐면요. 우리가 시설물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1종이 있고, 제1종 시설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종이 있고, 그 다음에 종류가 제3종, 시설물 종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이제 요거를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1종 시설물은 큰 대자를 씁니다. 시설물 자체가 커요. 그 다음에 2종은 중간치, 제3종이 소자, 소규모입니다. 시설이라도. 그래서 이제 이 시설물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교량, 터널, 댐, 그 다음에 무슨 대형 건축물 이런 걸 말하죠. 예. 옹벽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무슨 우리가 그 방파제라든가 또는 방조제, 조수간만의 차이로서 이제 방조제 이렇게 만들죠. 이런 거를 다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런 이제 건설 공사를 통해서 만드는 시설물이 1종도 있고 뭡니까? 2종도 있고 3종이 있는데 가장 큰 시설물이 1종이고 적은 게 2종이고 3종이고 그럼 건축물 중심으로 본다면은 1종은 적어도 21층 이상 건물이죠. 21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5만입니다. 여기는 연면적이 5만이 넘어야 됩니다.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요건 1종이고요. 그 다음에 2종은 16층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나 그 다음에 연면적은 3만 이상입니다. 연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상. 그죠? 근데 제3종은요, 여기서 1종도 2종이 아닌 것, 아닌 시설물을 말하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근데 요거는 건축물이다 말이죠. 제가 말씀드릴 때 구분을 해서 본다면은 굳이 구분해서 본다면은 뭐 댐도 있고 뭐 도로도 있고 있겠지만 교량도 있고 있겠지만 건축물만 보자 말이죠. 건축물만 본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건축물이라도 공동주택만 보자. 공동주택만 본다면은 1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1종은 시설물 안에 없습니다. 그럼 2종은 16층 이상 아파트입니다. 16층의 공동주택이 아파트밖에 더 있나요? 16층 이상인 아파트는 여기서 2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3종이 뭐냐? 15층 이하이다 말이에요. 15층 이하의 아파트는 5층 이상이죠? 그러니까 5층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15층 이하인 아파트 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초과되는 기숙사나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 이제 연면적이 바닥면 합계가 600 초과죠. 그래서 연립주택이 바로 4계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660제곱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공동주택 중에서. 그리고 우리 시험은 이 시설물 중에서도 또 공동주택 중심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제1종은 없고 2종에서는 16층 이상 아파트, 3종에서는 15층에서 5층까지 아파트고 기숙사가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660 초과되는 연립주택. 그죠? 연립주택은 바로 이거는 제3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립주택에 살고 있다. 그럼 자기는 몇 종 시설물에 살고 있는 거예요? 3종이다 말이에요. 3종. 3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뭐냐면은 1종과 2종은요, 제1종 시설물과 제2종 시설물, 제3종 전부 다 이제 뭐를 받아야 됩니까? 안전점검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두 가지가 있다. 정기 안전점검이 있고 정밀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점검을 다 받는데 이 두 개를 다 받아야 돼요. 1종과 2종은.
그런데 제3종 보세요. 제3종은 안전점검 중에서 뭐는 받았는데? 정기 안전점검을 받는데, 봤죠? 똑같이 가는데, 정밀은 안 받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안 받았죠? 아예 안 받았는데, 정밀 안전점검은 안 받는 게 아니고, 안전등급이 무슨 등급일 때? D등급이 받았다든지 E등급. 그래서 안전등급이라는 게 이제 5가지 등급으로 나눕니다. 이게 안전등급을. 그래서 A등급이, 이제 우리가 안전등급이 5가지가 있는데, 이 안전등급이 5가지 중에서 A등급이 가장 우수, B등급은 양호, C등급이 보통이라 그럽니다. D가 미흡이라 그래요. 미흡. 모자란다. 뭔가 모자랄 때 미흡하다 그러죠? 조금 모자란다. 그런 뜻이고요. E는 불량 등급입니다. 불량. E가 불량 등급입니다. 안전등급의 종류가 5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종류가 5가지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냐? 종전에는 제3종 시설물이, 잘 들으세요. 종전에는 정기 안전점검만 하고 뭐는 안 했는데, 정밀 안전점검을 안 했단 말이죠. 안 했는데 지금은 무슨 등급일 때만 한다? 안전등급을 받아봤는데 D가 미흡이나 E가 불량이 나왔어. 이렇게 등급이 D나 E를 받았을 때는 뭘 한다는 거죠?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종전에는 안 했습니다. 무슨 등급을 받았든 간에 제3종은 안 했어. 그럼 지금 이제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660제곱미터 초과되는 기숙사, 그리고 15층 이하인 아파트는 전부 다 뭘 해야 돼요, 이제는? 시설물법에 따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기적인 안전점검도 하고, 정밀 안전점검은 D나 E 안전등급이 DE 나왔다 그러면 정밀 안전점검도 하도록 됐다, 법률이. 요게 개정된 거예요. 요 부분. 그러니까 뭐가 개정됐냐? 요게 개정됐다, 요게. 우리 책에는 정밀 안전점검이 안 되는 걸로 됐어요. 근데 개정돼가지고 이제 무슨 등급일 때는 D와 E 등급일 때는 무슨 점검? 정밀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뭐가 개정된 거 아시겠죠? 예. 자, 그럼 17번. 그러면은 정기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나 E가 나왔는 제3종 시설물의 최초의 정밀 안전점검은 해당 정기 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1년 적어놓으세요. 1년.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막 다 틀린다, 여러분들.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는 해당 정밀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정밀 안전 진단은 또 이거는 별도로 실시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강한 거죠? 정밀 안전 진단이 더 강한 겁니다. 강한 거 했으면은 정밀 안전 점검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거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런 거 이제 비슷한 게 나오죠. 주택법에 만약에 뭘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은 건축법에는 뭘 안 받아도 되죠? 건축 허가를 안 받아도 되죠. 건축 허가를 받을 일이 있어도 안 받아도 받은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나 이 반대는 안 되는 거예요.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걸로 간주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거 받아버리면, 잘 보세요. 큰 거를 받으면 작은 거는 받은 걸로 간주가 된단 말이죠. 근데 작은 거 받았다고 해서 큰 걸로 받은 걸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똑같은 이치. 그러니까 정밀 안전 진단이라는 게 있는데, 안전 진단이 있고 점검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더 세부적인 거거든요. 그럼 요거 받으면은 뭐 받은 걸로? 안전 점검을 받은 걸로 간주가 된단 말이죠. 근데 안전 점검을 받았다고 해서 진단까지 받은 걸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하세요. 큰 거 받으면은 작은 거는 받은 걸로 보는데, 작은 거 받았다고 해서 큰 걸로 받은 걸로 간주되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정밀 안전 점검 받았다고 해서 정밀 안전 진단을 안 받아도 되냐? 그건 아니다는 거지. 요걸 받으면은 점검은 안 받아도 됩니다. 점검을 받았다고 해서 정밀 안전 진단을 받는 것은 간주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지금 이런 겁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규모가 제일 작은 게 무슨 종? 제3종입니다. 제3종은 정기안전점검만 받으면 되는데 정밀은 과거에는 안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전등급이 미흡 등급이 나왔다든지 불량 등급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실시하는데 최초로 실시하는 거는 1년 이내에 실시한다. 1년 이내. 그것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 넘어갑니다.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에서는 이제 관계인의 자체 소방대가 설치 운영이 되는데요. 요게 최근에 이제 개정된 겁니다. 최근에. 요거 아마 6월 20일인가 아마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관계인도 이제 자체적으로 소방대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1번에 갈로 속에는 뭐가 들어가죠? 1번에 관계인이 들어갑니다. 관계인. 관계인. 그래서 이 관계인의 뜻이 뭐냐면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죠. 소방대상물의 그게 소유자일 수도 있고, 점유자가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자가 될 수도 있죠. 관리자. 이런 사람을 관계인이라 합니다. 관계인. 그래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만약에 소방대상물이 건물일 수도 있고, 건축물. 그럼 건축물일 때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주가 되겠죠. 점유자는 누가 됩니까? 임차인이 되겠고, 관리자는 관리 주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인이라는 뜻은 그게 되게 건물 같으면 건축주, 건물 주인이 말합니다. 건물 주인이 되는 거고, 또 점유자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임차인. 그 다음에 관리자는 그 계약을 맺어서 관리하기로 한 사람 있죠? 관리업체.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인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나 구급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상설 조직체를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업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큰 건물 갖고 있는 사람 있죠? 큰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은 무슨 소방대? 자체 소방대를 조정할 수 있다. 조직할 수 있다. 누구 막 과장급 뭐 회사에 몇 명 모아가지고 이제 불이 나면은 너네들이 이제 자체적인 소방대를 조직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 구출이나 인명을 이렇게 뭐 구조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인도 이제 자체 소방대를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자체 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는 누구의 지휘 통제에 따라야 됩니까? 소방대장의 지휘 통제에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자체 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 훈련을 지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그리고 소방서장을 요 세 가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요거 맞추시는 분은 공부 열심히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요 세 사람을 한마디로 묶어가 뭐라 하냐면은 소방관서장이라 합니다. 요 세 사람을 묶어서 소방관서장이라 합니다. 소방관서의 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책에 보면요, 소방관서장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이 세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다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럼 소방청장은 전국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고, 전국 업무. 소방본부나 소방서는 그 지역의 업무인데, 시도의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소방본부고, 시군구의 업무의 관장은 소방서에서 하는 거죠. 지역적인 업무. 그러니까 시군구는 소방서, 소방본부는 시도에 있고, 전국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소방청장이 하는 거죠. 소방청장.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게 뭐예요? 단위가 소방서, 그 다음에 소방본부, 전국 업무는 소방청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소방관서장이라고 했을 때는 요 세 가지를 다 합해가지고 소방관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란에 OX 용어 숫자를 기재하시오. 19번부터 봅니다. 19번. 19번부터 보는데,
자, 여기서부터는요, 제가 그랬죠. 오늘 공부에 가장 핵심적인 게, 오늘 특강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 하기 위해서 한 거 지금?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요거랑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요 두 가지를 지금 여러분들 요 추록이라 그럽니다. 추록 자료 드렸죠, 다.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받으신 분. 요거 다 드렸죠? 요 자료 안 받으신 분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는 11편, 12편이니까 추록을 다 여러분들 드렸을 겁니다. 요거 이제 받으시고 쉬는 시간에 또 안 받으신 분은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책에다가 아예 꼽아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책을 기본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개정표를 또 뭐가 개정된 거를 알려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다 개정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가 개정된 걸 알려면은 요걸 봐야 되고, 그 요걸 이렇게 이제 기본서에다가 막 하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아예 그 전체를 갖다가 책을 만들어가 드렸잖아요. 추록을. 예, 이게 이게 중복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하여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9번부터 보도록 하는데, 19번은 단독주택도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XO. 특정 소방 대상물이 뭐예요, 여러분들? 누가 물어봅니다. 그냥 소방 대상물이 있고, 그냥 아무런 말이 없이 소방 대상물이 있고,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소방 대상물이 뭐냐면요, 소방 활동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소방 활동의 대상이 되는 거는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건물 화재가 날 수 있잖아요.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산림이 불탈 수도 있어요. 산림. 그죠? 그 다음에 물건이 불탈 수도 있잖아요. 물건.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선박 불탈 수도 있죠. 선박 건조 구조물 있죠. 근데 선박은 머선 중인 거는 안 돼요. 항해 중인 거는 제외되죠. 그러면 정박 중인 것만 해당. 정박.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만 해당이 됩니다. 항해 중인 거는 따라가면서 어떻게 화재를 진압할 수가 없어요. 예, 따라가면서 못합니다. 그래서 정박 중인 것만 소방활동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특정이라는 게 붙죠. 요거는 소방기본법에서는 이제 소방대상물이 나오고, 소방기본법. 그 다음에 특정 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법에서 따로 나옵니다.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에서는 특정 소방대상물이 됩니다. 특정이라는 게 뭐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이라는 거죠. 어떤 소방대상물은요,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것도 있고,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5층만 지었단 말이에요. 5층 건물이다.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건물은 몇 층부터? 6층 건물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때는 이걸 갖다가 특정 소방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특정 소방대상. 예. 그러면 소방시설법에는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소방대상물을 특정인데, 이 특정 소방대상물의 종류가 몇 개냐면은 몇 개? 30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30가지. 30가지 중에서 이제 건축법의 용도가 아까 31가지죠? 건축법 용도 중에서 건축법 용도 31가지 중에 건축법 용도가 31가지인데 그 31가지 중에서는 단독주택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단독주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들어갑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 30가지인데 특정 소방대상물의 종류가 30가지인데 건축법의 용도 중에서 31가지잖아요. 그 중에서 단독주택은 뭐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특정 소방대상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X, 19번은 X입니다. 19번의 정답은요, X, 아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이 이제 종류가, 단독주택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죠. 예, 이 네 가지가 다 안 들어갑니다. 예, 그럼 이거 말고도 우리가 건축법이 아니다, 용도에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안 들어가는 게 네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네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지하구, 지하가, 문화재, 복합 건축물, 요 네 가지가 여기다 플러스 됩니다. 복합 건축물. 여러분들 복합 건축물이 뭐냐면은 용도가 두 개가 이상을 말합니다. 용도 두 개 이상. 그러니까 만약에 밑에는 백화점이고 위에는 아파트로 됐다. 이런 걸 갖다가 복합 건물이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예, 복합 건물은 용도가 두 개 이상을 붙어 있는 거. 이걸 복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말고도 이제 지하구, 지하가, 문화재, 복합 건축물도 다 같이 뭐가 들어간다고? 특정 소방 대상물에 들어갑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에 다 들어갑니다. 그럼 지하구는 뭐냐면, 지하구는요, 공동구를 말합니다. 공동구. 지하에 있는 매설물인데 전기, 통신, 가스 이런 걸 갖다가 매설하는 매설물을 말하죠. 공동구를 말하고, 지하가는 두 개가 다 들어갑니다. 지하 상가하고 지하에 터널 있죠. 땅 밑에 터널, 지하 터널도 지하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 문화재나 지정이 안 되는 문화재 같은 경우도 이 특정 소방 대상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복합 건물, 이게 다 뭐가 들어가냐면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건축법의 용도 중에서도 이제 유일하게 단독주택만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의 다 들어갑니다.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몇 가지만 더 기억하자. 네 가지. 지하가, 지하구, 문화재, 복합 건축물. 자, 20분 하고 좀 쉬겠습니다. 무창청이라는 거는 지상청 중에서 창이 없는 걸 말하죠. 창이 없는 청. 지상청 중에서 강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계구부가 뭡니까? 계구부에다가 밑줄 해놓으세요. 계구부 면적인데, 이 계구부가 뭐냐면은 이제 창문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출입문 있죠? 출입문 플러스 창문을 말합니다. 그럼 계구부 면적이 그 해당되는 층의 바닥 면적의 얼마야? 30분의 1 이하인 층을 말합니다. 이하인 층을 무슨 층? 무창청, 창이 없는 층이다. 무창청.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창청의 요건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계구부 면적, 출입문과 창문의 면적이 그 해당되는 층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무창청이라고 합니다. 그럼 갈로 속에는 뭐가 들어가죠? 30이 들어갑니다. 30. 그럼 1번, 크기는 지름이 몇 cm 이상의 원이 통과돼야 됩니까? 50cm 이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이제 창문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가 이제 지름이 50cm 이상입니다. 이상의 원이 있죠. 이 원이 통과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이, 창문의 원이 이렇게 50cm 이상의 원이 통과돼야 된다. 50입니다. 바닥면에서 계구부 밑분이 1.2m. 이게 바닥면에서 계구부의 밑분이 1.2m 이하, 1.2m 이내가 돼야 된다. 창문이. 어디 갔어? 여기 창이니까. 창문. 그림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원, 5cm 이상 원. 창문이 여기 붙어 있고요. 요 밑부분에서 바닥면이나, 여기 바닥면이나 그러면은 요 길이가 1.2m 이내죠. 그 다음에 도로나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틈을 장악하고 있어야 되고, 화재가 나면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장애물을 설치하지 말아야 되고요. 내부나 위에서 쉽게 막거나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된다.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 봅니다. 무창청 이거. 원래 옛날에 시험에 나왔지만요, 소방시설법에는 나올 게 별로 없어요. 20분. 자, 21분부터는요 한 5분만 쉬고 바로 가요. 이제 요번에 마지막 5분만 쉬고 바로